자, 사과농장하고 돼지농장하고 방송을 한꺼번에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지금 편집할 시간은 없고 중간에서 한번 끊어가지고 농장, 돼지농장, 사과농장 이렇게 별도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또 다행인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뭐 물건 보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러고서 사인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이 농장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또 돼지 농장입니다. 이 돼지 농장은요, 여러분들 돈 많이 들어요. 이번 수십억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주 투자 메리트가 좋은, 제가 또 부동산의 귀재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투자 땅 면적에 비해서 돼지 두수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좋은 물건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너무 멀어서 저 모포 밑에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 예전 같으면 안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기업 프로젝트 시행권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모포 밑으로 전라도 모포 밑으로 돼지 농장이 나온 게 있어서 소형 농장입니다. 소형 농장이라고 그래도요 보통 2, 30억입니다. 뭐 한 돼지 농장은 뭐 한 중간급 정도 뭐 한 3, 4천 평, 3천 평, 4천 평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30억, 40억이고요. 5천 평이 넘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50억, 10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무진장 단가가 큽니다. 왜? 똑같은 땅인데 왜 돼지 농장은 비쌀까요? 그만큼 마진이 좋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천평의 조경 농장하고 똑같은 천평의 사과 농장이라고 해도 돼지 농장은요, 5배, 10배가 비쌉니다. 땅값이. 똑같은 평수라고 해도. 그만큼 고부가가치 사업이 바로 돼지 농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제가 돼지를 키웠어요. 한두 해 키운 게 아닙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돼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키웠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죠.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바켓스에다가 일본 말이지만 바켓스가 뭐 어쩔 수 없죠. 옛날엔 다 바켓스라고 그랬으니까. 바켓스를 동네 집집마다 이제 제가 수십 개 바켓스를 거들어 다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밥하면은 쌀뜨물이죠. 쌀뜨물. 그 다음에 밥 먹고 남은 잔반 찌꺼기들. 그거를 이제 집집마다 제가 수봉산에 살았는데 그 수봉산 꼭대기 집집마다 제가 바켓스를 갖다 놓고 매일 그 바켓스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가 걷어다가 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한두 해 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개도 많이 키웠습니다. 개도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돼지 농장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왜? 돈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 농장을 또 하게 되면 돼지 농장을 하게 될지 사과 농장을 먼저 매수하게 될지 조경 농장을 먼저 매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프로젝트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못했죠. 왜? 제가 쫄딱 망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했던 그동안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국민기업 관성의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돼지 농장을 만약에 정말 하늘에 운이 닿아서 제가 싸게 돼지 농장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돈벼락에 앉게 될 겁니다. 왜 돈벼락에 앉게 되냐?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다시피
돼지는요, 1년에 새끼를 2마리 낳거든요. 1년에 새끼를 2마리 낳습니다. 자, 2마리를 낳는데, 제가 간단하게 돼지 농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 잠시 여기서 제가 좀 실언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마리가 아니고요. 2번 낳습니다. 2번. 2번을 말을 헛하게 해서 2마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말을 좀 이렇게 헛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좀 웃기는 적이 자주 있습니다. 요거는 방송 사고입니다. 2마리가 아니라 2번입니다. 한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유튜브에서. 돈사 매매하면 됩니다. 그냥 기본이 30억 40억이에요. 기본이. 여기 중용돈사 이래가지고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3700도. 3700도. 자, 땅이 4147평이면, 4147회배, 4147회배 하면, 뭐, 천한 몇백 평밖에 안 돼요. 1250평이네요. 여기 홍성입니다. 여기 홍성인데 1250평밖에 안 되는데 매가가 45억이에요. 매매가가 45억. 자, 여기 홍성이면은요, 이게 돼지 농장이 아니고 만약에 이 옆에 땅이다. 이 옆에 땅이다 그러면 이거 많이 줘봐야 뭐 10한 몇만 원밖에 안 갑니다. 싸게 나온 거는 뭐 한 10만 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금매로 나오는 거. 그런데 이거를 45억으로 해서 45억에 나누기 아까 제 1200평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1200 한 50평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360만 원이라는 거예요. 360만 원. 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여기 6억짜리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금매로 나온 건데.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매매 금액이 이게 동영상 보통 다 뒤에 있습니다. 여기 18억. 여기 땅 6,900해배니까 약 한 2,000평 가까이 되네요. 2,000평 가까이. 자, 여기 1854평인데 매매가가 9억이잖아요. 9억. 작년에 이게 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은 9억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제역 때문에 얼마 전에 앉아가지고 돼지 다 싹쓸이 당했잖아요. 싹쓸이. 요거는 뭐 땅 판다는 거고. 돼지농장 매매 군산시 해가지고 여기 뭐 가격은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1500두 정도 되고 가격은 질문하십시오 했네요. 가격 잘 오픈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 축사 매매 해가지고 여기도 나오죠. 매매가. 자, 여기는 땅이 8,000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다 돼지 농장은 아니고요. 뒤에 아마 산이 있을 겁니다. 임야 포함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00평이죠. 이게 만약에 다 돼지 농장으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 30억에 때려주고도 안 나옵니다. 한 3,000평, 4,000평 된다. 그러면 40억 뭐 이상 이렇게 갑니다. 꼭 그럽니다. 자돈. 그러니까 새끼 돼지를 이제 또 전문적으로 이제 키우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럼 뭐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새끼 난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뭐 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요. 뭐 한 3개월 키웠다.
그러면 뭐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가지고 25만원 잡고요. 요새.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돼지는요, 1년에 새끼를 2번에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2번. 자, 2번을 낳는데 한 번 새끼 나면은 최하 10마리입니다. 최하 10마리예요. 돼지는요. 원래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최하 10마리에서 보통 12마리 나고,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면 12마리면 1년이면 돼지 한 마리가 모돈이 24마리의 새끼를 낳으니까 24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자돈이라고 그럽니다. 자돈. 그러니까 새끼 돼지를 이제 또 전문적으로 이제 키우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그럼 뭐 2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새끼 난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뭐 한 8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고요. 뭐 한 3개월 키웠다 그러면 뭐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가지고 25만원 잡고요. 자, 내가 돼지 모돈을 10마리를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240마리의 새끼를 낳는 거 아닙니까? 자, 모돈, 새끼 낳는 어미돼지, 이를 2마리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제가 돼지 농장을 사가지고 우리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들한테 돼지 너 모돈 2마리 사라. 그리고 너는 뭐 돈이 되면 한 5마리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잡아가지고 10마리라고 치면 10마리면 1년에 24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거를 자돈으로 해가지고 2달 정도 키워서 평균 25만원을 받습니다. 25만원 받고 팔면 1년 수익이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 꿈꾸면은 복권 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사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 가십니까? 돼지는요, 부의 상징이에요. 자, 돼지를 키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역 때문에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땅속에 묻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돈 버는 거지. 새끼 돼지, 애미 돼지 할 것 없이 앉아가지고 모라통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데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서 속으로 웃는 사람들 많아요. 돼지 농장 주민들 속으로 웃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거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10원 하나 보상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잘 키워가지고 더 살 드륵드륵 이렇게 찌워가지고 무게 늘려서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 안 받아서 돼지 농장 망했다 그러는 사람들 뭐 저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키워봤어도 그때는 구제역이 없었으니까 저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봉산 꼭대기에 바켓스 들고 수십 집을 짬밥을 날르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이 없고 힘들고 사는 게 돈이 없으면요 사는 게 정말로 지옥이고 힘들다는 걸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연탄 두 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탄 집게로 이렇게 두 장을 집게로 찍으면 총 늑장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초등학교 때 갔다 오면 연탄 배달하고 그러면 양쪽 손으로 8장을 이렇게 쥡니다.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8장을 쥐면은요 뭐 그것도 뭐 피눈물 나는 얘기지만 물찌개 지어가지고 도라무통에다가 물찌개를 지어가지고 산 비탈을 400m, 500m를 초등학교 때 물찌개를 지으면은요 이 물찌개가 이 물통이 바닥에 닿습니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제가
물찌개를 지어가지고 뭐 우리 집 물을 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학교 갔다 오면 저는 물을 지어가지고 길어다가 팔았어요. 집이 못 살아서. 제가 집이 장남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400m, 500m 이 산비탈 이제 수봉산 꼭대기에 살았는데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좀 나려고 그러네. 이제 물찌개를 이제 한겨울에 이제 물찌개를 지고 올라가면 이 물찌개가 땅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땅 매면 매고 바로 쓰면 바닥에 물찌개가 이 물통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날릅니까? 날르지를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물찌개가 이제 여기 이게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고리를 양쪽으로 힘으로 꽉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뭐 바닥에서 한 10cm 이렇게 어, 물찌개 그 통이 땅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산비탈을 이제 물찌개로 해서 날릅니다. 날라가지고 이제 산꼭대기 가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뭐 계단이라는 게 없었고 산에 길을 냈는데 이제 진흙이죠 진흙. 진흙을 이제 삽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 물찌개가 여기서 이 계단에 텅텅 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면 물이 찔끔찔끔하고 쏟아지는 거죠. 한 통을 메고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물이 3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올라가면서 여기 계속 닿으니까 통통 할 때마다 물이 바깥으로 찔끔 쏟아지고 그럼 산 꼭대기 올라가면 한 30분 이렇게 올라가서 물 딱 보면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어쩔 때는 뭐 얼음이 얼어가지고 제가 찌끈찌끈 이렇게 물 이렇게 퉁퉁 치고 올라가면 옛날에는 무진장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30도씩 이렇게 됐으니까 물찌개를 한 10번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날른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이 물통이 퉁퉁 쳐가지고 물이 찌끈찌끈 된 게 이제 얼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찌개 끌고 올라가다가 제가 그 얼은 이제 얼었으니까 거기서 막 엎어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물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6년을 제가 연탄 배달을 해야 되고 어느 집에서 물 없다 그러면은 얘기가 들어오면은 물을 길어다가 팔았습니다. 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가슴이 먹먹한데 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돈 없이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걸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장사도 해보고 뭐 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거를 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기업 관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고요. 국민기업 관성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좀 먹고 살 만한 위치가 돼서 지난 10년 동안 못했던 그 꿈의 프로젝트를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돼지 농장을 운이 닿아서
빠른 시간 안에 돼지 농장이든 사과 농장이든 매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돼지를 사서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모던 10마리를 키우게 되면 1년에 수익이 6천만 원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24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돼지를 안 팔고서 그냥 다 키운다. 그 240마리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20마리가 암놈이라고 치고 120마리가 순놈이라고 치면 순놈은 전부 다 지육으로 5개월 6개월 지나서 50만원 60만원에 팔아도 120만원이면 50만원만 잡아도요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마리는 전부 다 모돈 아닙니까? 1년 지나면 새끼 나니까. 그러면은 120마리가 또 120마리 곱하기 120마리가 1년에 24마리를 나니까 2880마리가 되는 겁니다. 2880마리를 다 50만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4억 4천만 원입니다. 1년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돼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 사업이 왜 국민들이 제가 왜 돼지 농장에 이렇게 목매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시골에 가면은요 돼지 한두 마리는 누구나 다 키웠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돼지 농장을 지금 이 집집마다 시골에 내려가면 여러분들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집안에서 우리 음식물 먹고 남은 찌꺼리 돼지한테 주면은요 그 돼지 팔아가지고 소 팔고 돼지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런 세상이 그렇게 학교 다니고 자식들을 가르쳤던 세월이 불과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면 돼지 소는 키우지만 지금 돈 없어가지고 소 키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소값이 워낙 비싸서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서. 자, 대한민국의 어느 집에 지금 단 한 집이라도 가시면 돼지 한두 마리 집에서 내가 밥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갖고 돼지 키우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을 정치인들이 다 국민들 돈 벌 수 있는 곳간을 다 막은 게 바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왜 이걸 막았을까요? 왜 국민들 그 알토란 같은 돈을 왜 못 벌게 만들어 놨을까요? 대기업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업들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 집에서 한두 마리 못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닭 한 마리 못 키우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계란 한 판에 지금 6천원, 7천원 그리고 복지농장에서 나오는 거 2만원, 3만원씩 주고 사 먹게끔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피눈물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기업들한테 정치 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씨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약간 좀 격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민기업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버는 부가가치 사업이 돼지농장입니다. 여러분들 돼지농장 제가 하늘의 운대가 맞아서 저 목포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돼지농장을 만약에 가격 조정이 잘 돼서 물론 제가 돼지농장을 샀을 땐 저는 투자 메리트 저는 부동산의 귀재이기 때문에 돈 버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게는 안 삽니다.
투자 메리트가 그만큼 있고, 그렇게 해서 잘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서 돼지 농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제가 먼저 보는 것보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저를 만날 국민기업의 이 미래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제일 먼저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꿈꿔왔던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전라도 모포 저 밑에까지 모포 지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땅 끝까지 한번 답사를 갈 겁니다. 자, 잘 가서 잘 이루어져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요, 사과농장 사업보다도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를 만나시는 모든 회원님들한테 먼저 그 부가가치를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도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저는 돈을 벌 자신이 있는 사람이니 정말로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